예, 보신 것처럼 은행들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를 앞으로 매달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켜주자는 취지겠죠. 하지만 일부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은행들이 지금까지는 예대금리 차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하긴 했지만 은행별로 개별적으로 경영공시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또 공시 주기도 석 달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다달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가 은행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은행이 나눈 신용 등급에 따라서 공시가 됐었는데요. 은행이 내 등급을 어떻게 매겼는지 알기 어려워서 사실상 깜깜이 공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용평가사가 매긴 내 신용 점수에 맞는 금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실제 대출을 받을 때는 은행 자체 신용 등급에 따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금리나 대출 한도는 은행에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금융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또 동시에 은행들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동안 지금 같은 금리 인상 시기마다 대출 금리는 발빠르게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찔끔찔끔 올려서 수익을 늘려왔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은행들의 수익 가운데 이자 이익만 2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9%나 늘었습니다. 예. 또 지난해 주요 은행 임원들은 1인당 평균 1억 원 안팎의 성과급을 챙겼는데요. 이 때문에 서민들이 어려울 때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들끼리 경쟁을 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공시 직전에 일부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를 낮추려고 앞다퉈서 그 예금 적금 금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대출 금리를 조금 내리는 효과도 있을까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안 내리고 예금 금리만 올려서 예대 금리 차를 낮추면은 예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이득이지만 대출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게 됩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를 산정할 때 이 코픽스를 기준으로 잡는데요.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평균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는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군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예대금리 차가 가장 컸던 은행들이 우리는 고금리의 서민 대출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예. 그래서 은행들이 이 금리 차를 낮추기 위해서 대출을 가려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서민들의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지는 이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예, 뭐 어쨌든 그러나 그동안은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몰랐잖아요. 네, 은행이 내라는 대로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내면서 예금 이자는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정보의 비대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걸 줄여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하나하나씩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대마진 공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출 가산금리 거기에서 마진율까지 공개하게끔 제도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예, 결론적으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군요.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